네, 안녕하십니까. PJD 솔루션의 윌맨입니다. 모처럼 미세먼지가 없는 좋은 날씨입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내 종합지수와 해외 종합지수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유한 유니트론텍과 로보티지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차트가 종합지수, 국내 종합지수 차트입니다. 종합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 종합지수가 작년 연말 정도에 대략 2000포인트를 찍은 이후에 그 전에도 10월달 정도에도 한번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를 찍었었죠.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쌍바닥을 찍은 이후에 대략 한 2월달까지 두 달 정도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였습니다. 2000포인트에서부터 거의 2250포인트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대략 한 10% 이상 올랐었죠. 그런 다음에 대략 최근에 2130포인트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으니까 거의 고점 대비 100포인트 이상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일봉상으로는 쌍바닥을 그린 이후에 종합지수가 대략 두 달 가까이 상승을 했고 지금은 1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이 하락의 시점이 얼마 정도까지 갈지 아직은 알 수는 없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종합지수 코스피의 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의 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최고점 2600포인트를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그때 작년 10월 정도에 주가가 폭락을 한번 했었죠. 폭락을 한번 한 이후에 대략 주가가 계속적으로 조정 이후에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긴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긴 흐름을 한번 보면 종합지수가 하락과 상승을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일단 일반적으로 지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쌍바닥을 그려야 되는데 일봉상 기준으로 보면 이때 쌍바닥을 한 번씩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간이 깁니다. 이때 11월이었고 이때가 1월이었으니까 거의 대략 한 두 달 정도 만에 쌍바닥을 형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두 달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봉상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주봉상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상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여전히 지금 현재 여기는 보시면은 대략 한 단바닥에 불과합니다. 단바닥을 찍고 지금 2250포인트까지 갔다가 쌍바닥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종합지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하락을 했었고 상승을 했었고 다시 한번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하는 이런 흐름이 나와야만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지수의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 쌍바닥을 형성할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흐름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코스닥 흐름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일봉을 한번 보시면은 코스닥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일봉은 작년 10월, 11월 정도에 대략 한 620포인트 또는 650포인트까지도 한번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때부터 시작해서 750포인트까지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상승을 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최근에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개미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부터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작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그 코스닥의 흐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외바닥을 형성했다. 크게 보면 여기가 외바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종합지수가 상승을 했다가 수평을 그리고 하락을 했다가 또 하락을 했다가 상승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하락을 했다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어쨌든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형성하는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 그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이 이쪽에 700포인트 초반인지 아니면은 650포인트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로는 대략 121선이 위치하고 있는 61선이
이 21선 정도가 위치하고 있는 한 700포인트 정도가 저점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지만 지금 현재로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간은 조심하면서 저점이 올 때마다 매수를 해가는 흐름을 좀 가지고 갑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지수 외에 해외 종합지수 차트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차트가 다우존스 차트입니다. 다우존스 차트의 경우에는 최고점이 2700포인트 가까이를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27000포인트를 찍었고 최저에 21000포인트 정도까지를 하락한 이후에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죠. 260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 최근에 26,000에서 25,450포인트, 대략 한 500포인트 정도 아주 약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다우존스의 경우에도 크게 하락한 이후에 다시 크게 상승을 했고 이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이후에 상승을 하는 어떤 이런 흐름이 나와야만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흐름에서 보면 전체 다우존스와 다우존스의 경우에도 그렇고 그다음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도 마찬가지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지수 중에서 나스닥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차트도 한번 보면 나스닥 차트도 한번 보시면 나스닥 차트도 거의 다우존스랑 비슷합니다. 대략 한 8,500포인트까지 갔다가 대략 한 7,000포인트, 7,000포인트까지도 종합지수가 하락을 했다가 지금 7,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까지 거의 10% 이상을 한 번도 쉼 없이 1, 2월에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흐름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조정에 가깝다라고 보셔도 되고 하락의 징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락을 하는 어떤 구간에 그냥 2달 동안 상승을 했으니까 예를 들면 한 달 정도 또는 뭐 한 반개월 정도 조정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전에 나스닥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오랫동안 상승을 하다가 최근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크게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 다우존스, 나스닥 전부 다 포함해서 한 번에 조정이 나와야 되는 시점에 우연치 않게도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고 저점에서 매수해가는 어떤 전략을 취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로보티즈라는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로보티즈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먼저 그냥 기술적 차트만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적 차트만 한번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대략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분명히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18,000원까지는. 그래서 18,000원 정도까지 가면 한번 매도를 해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요때 14,500원 정도에 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매수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지난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방송을 보시면 이때 정도에 매수를 해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17,000원까지 갔으니까 대략 한 10포인트 이상, 10% 이상 주가가 올랐었죠. 그런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날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을 했는데 로보티즈의 흐름은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보티즈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구간 이때 15,000원 이하에서 살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이때도 15,000원 이하에서 살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15,000원 이하에서 사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 16,000원인데 대략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전략을 드리면 분명한 것은 지금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봐도 상승 조정이 나오고 있고 쌍바닥의 흐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특히 이 구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구간 그러니까 16,000원 이하에서 15,000원, 14,000원 이 구간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모아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로보티즈의 경우에는 단기적이라는 게 제가 하루 이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짧게는 일주일, 2주일 또는 길게는 한 달, 2달 정도를 단기적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정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은 오히려 일을 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짧게는 한 달 또는 길게는 2달 정도 되는 종목을 단기적인 종목 또는 이제 중장기 정도 되는 종목이라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2년 정도를 가지고 가는 종목을 중장기 종목이라고 제가 일단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보티즈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종목에 해당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이 15,000원 구간 그러니까 15,500원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15,500원이 되는 구간이 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해주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17,000원 가까이를 계속적으로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18,000원 근처가 가더라도 굳이 매도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매도를 할 때는 다시 한번 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5,000원에서 16,000원 구간에서는 일단 매수로 대응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로보티즈에 대해서는 단기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중기적인 종목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유니트론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니트론텍도 전체적인 종합지수의 조정과 함께 안타깝게도 조정이 꽤 나왔습니다. 그냥 지속적으로 이렇게 5일선과 21선을 타고 상승하길 바랬는데 지난주에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이 나왔었죠. 한 6,500원 정도 되는 지수가 대략 한 5,750원까지도 하락을 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거의 10% 이상, 15% 이상 하락을 했다가 지금 현재 다시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게 보시면 일단 유니트론텍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이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참 힘든 차트였습니다. 이때 보시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5일선, 21선, 61선이 계속해서 이 구간입니다. 대략 작년 5월달, 3월달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달까지 거의 역배열 확산 구간이 됐다가 지금 현재 정배열 확산 구간으로 접어든 시점이 이제 겨우 2달 됐습니다.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정배열 확산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길게 보면 유니트론텍은 이 60일선이 됐든 이 60일선을 지지하면 가장 좋겠고요. 60일선 지지하면 가장 좋겠고 60일선이 지지가 아니라 이 구간 대략 한 121선이 지지가 된다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니트론텍의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조금 더 길게 가지고 가보시고요. 앞으로 나올 호재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호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니트론텍의 실적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리체크입니다. 실적을 한번 보시면 일단 연간 실적을 한번 보면 2013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 750억부터 작년 매출이 2,400억까지 늘었죠. 그러면 거의 매출만 해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략 한 5년 사이에 매출이 3배 이상 늘었고 그에 비해 영업이익은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률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이때 10% 정도까지 갔던 게 3%까지 빠졌으니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에 오스코도 인수를 했고 토르 드라이브의 지분도 인수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고 특히 2018년도가 2017년도에 영업이익 53억, 당기순이익 30억을 영업이익이 소폭 증가를 했고 당기순이익도 지금 오스코의 적자와 그 다음에 전환사채에 대한 이슈를 살짝 뺀다 하더라도 대략 당기순이익도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 늘어나는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턴어라운드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5월 15일 정도면 다시 한번 1분기 실적이 나오겠죠.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더욱이 제가 유니트론텍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방금 구글에서 검색을 한 거고 제목이 이겁니다. 아무튼 주말 자율주행차 대부는 자가용이 없다라는 그 뉴스고 이게 언제냐면 어제 3월 9일자 뉴스로 떴습니다. 뉴스의 내용은 서울대학교 서승우 교수의 자율주행 택배 시작에 대한 미국과 한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떴고요.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를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필 배달인가요? 다른 배송업체들은 승객 운송용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물건 배송으로 진로를 정했고 복잡한 도심에선 사람보다 물건을 실어 나가는 시장이 더 빨리 시장을 클 것이다라고 서승우 교수가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르 드라이브는 지금 배송에 일단 집중을 하고 있고 더욱이 여기 한번 보시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토르 드라이브는 세계적으로 어떤 수준인가요? 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서승우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개발이 빠르게 기술적으로 확보한 회사가 웨이모라는 회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웨이모는 이미 시가총액 거의 기업 가치가 3조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웨이모에 비해서 대략 한 70% 정도까지 왔다. 라고 합니다. 일단 유니트론텍이 12.4%를 보유하고 있는 토르 드라이브가 대략 12% 정도까지 왔다는 얘기고 70%까지 왔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기 한번 보시면 70%까지 왔고 나머지 30%가 굉장히 난 코스일 것이다 라고 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토르 드라이브 단독이 아니라 더 큰 기업이 인수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글 자율주행차는 화상뿐만 아니라 소리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토르 드라이브는 소리로 인식하는 것은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토르 드라이브는 굉장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 그 다음에 올해 작년 5월달 정도에 인수한 오스코의 경우에도 퀄컴 칩을 가지고 자율주행차에 공급하는 국내 유통회사입니다.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토르 드라이브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유니트론텍과 오스코는 유통회사고 그다음 유니트론텍은 SK텔레콤과 같이 IoT 제품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어떤 기술이 마무리가 된다면 충분히 유니트론텍은 주 단위로 보고 주 단위 차트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도 좋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최소 6개월, 최대 1년 정도 기다려보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3월 10일 PJD 솔루션의 윌맨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